독학 전산운용 건축 제도 기능사 필기 김희정입니다. 이 시험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6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6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합격을 하시는데요. 60점이면 36문제 이상을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또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만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제1부 건축 계획 일반에서는 8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죠. 자, 그리고 건축 설비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다음에 건축 제도는 7에서 9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건축 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아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설비 같은 경우는 단답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도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온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부 합쳐서 여러분들이 15문제 이상 맞춰주시면 나머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일반은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18에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도 많고 구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반 이제 실무에 나갔을 때 접해야 하는 뭐 조족식, 콘크리트, 뭐 철골 등등 그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일반 구조를 잘 아시게 되면은 7부 재료 부분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구조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책을 보시고 또 문제를 외워주시게 되면 7부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5부는 구조 시스템 내용도 많지 않고요. 문제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제6부 같은 경우는 건축 재료 일반인데요.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일반 구조하고 그다음에 구조 시스템 그다음에 6부 합쳐가지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15문제 정도 맞춰주시면 요거 1, 2, 3, 4, 5, 6부까지 30문제 정도 맞춰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부 또 7부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에서 2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10문제 정도 이상만 맞춰주시면 총 합쳐서 40문제 정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 사지선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한 번씩 책을 정독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다 합격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건축 계획 일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1장 건축 계획 부분 2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건축 계획하고 법규에서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용 계획은 되게 쉬워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다 맞춰주셔야겠죠. 그리고 건축 환경 계획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열환경 등이 있는데요. 한 문제 정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거 건축 계획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5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문제 나오는 게 뭐 뻔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내용도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를 좀 해주시면 여기 있는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제1장 건축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학습 포인트 목표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꼼꼼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그러면 건축 설계 진행에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집을 지을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땅도 있어야겠고 돈도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기획하는 사람은 건축주가 되겠죠. 집을 짓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축주예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못하니까 의뢰를 하게 될 거예요. 누구한테? 건축가한테 설계를 의뢰를 맡기게 되겠죠. 그럼 이 건축가는 자기 멋대로 막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 건축주가 어떻게 지어달라, 나는 뭐를 원한다 하는 건축주 요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이 있을 거죠. 그리고 건축 규모도 있을 거고 대지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조건 파악에서 전부 다 건축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먼저 잡아서 다시 건축주한테 가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건축주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 본설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설계.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우리는 또 구조 계산 여러 가지 뭐 법규 그런 거에 맞춰서 다 타당하다 싶으면 이제 실시 설계 넘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났으면 우리는 이제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을 지을 땐 누구한테? 시공업자한테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 하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시공업자는 집을 또 그렇게 짓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넘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문제 여러분들 맨 뒤에 밀봉되어 있는 거 한번 뜯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회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선 누가 기획을 해야 돼요. 건축주가. 그 다음에 그거를 의뢰를 해야겠죠. 설계를.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겠죠. 시공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거고요. 건축 설계 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항은 2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외관이다, 구조 계획이다, 시공 계획이다. 아니죠. 대지 및 주위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책에는 이제 계획 조건 진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건축법에 대해서 한번 요즘 시험에 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9년도부터 8년도, 7년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대지가 뭔가 봤더니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다. 그게 바로 단답식으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지적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가 뭐냐? 그럴 때 대지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나왔던 거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무엇인가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사지선다니까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 아니죠. 그거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로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도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도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이 2009년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지하층이 되려면 우선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층, 지하층 층고에 몇 분의 몇이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어야만 이건 지하층입니다. 자, 지하층은 우선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층 층고에 2분의 1 이상이 묻혀 있어야만 지하층으로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자,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건축 면적은요. 대지가 있으면 대지의 점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표로 삼기 위해서 건축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이 있으면 튀어나온 면적도 있고 들어간 면적도 있고 하죠.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투영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곽선을 땄을 때 그것이 대지에 어느 정도 점유하느냐라는 걸 보는 게 바로 건축 면적이고요. 바닥 면적은 말 그대로 각각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면적 같은 경우는 각 층 바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계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바로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건 왜냐하면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빼고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을 낼 때는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지하실이란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2분의 1 이상 잡힌다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자, 건축물의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거든요. 자, 2회 정도 출제했었어요. 자, 연면적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자,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축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법에 뭐 상업지구는 용적률이 600%, 뭐 자연지구는 뭐 200%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각 구마다 다르게. 그래서 집을 높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다 풀어봐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